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월요일이지만 염승환 차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놀랐습니다. 금요일 밤에 나왔던 거 맞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다가 딱 일어나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Be patient. 이 말이 나왔고요. 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좀 좋은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연초에 사실 되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네. 갔잖아요. 애플의 특히 이제 그 실적 추정치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증시 또 1월달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돌았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이제 어쨌든 이제 장 끝나고 나온 얘기들이지만 뭐 세 가지 호재가 어쨌든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주말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가벼웠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장중 움직이면 또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세 가지 호재 나왔지만 뭐 연준 의장의 어쨌든 이제 발언도 긍정적이고 사실 이 파웰 의장이 굉장히 좀 딱딱한 분이어가지고 옐런 의장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 해주면 좋은데 그동안 사실 자기 고집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번에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약간 선회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뭐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간에 시장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만 좋게 보시면 되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기대감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실무진들한테 최대한 협상을 끝내고 와라 이런 네네. 저는 메시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인 기대감을 일단 가져보시고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준율 인하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1월 15일하고 25일 두 번에 걸쳐서 0.5%씩 두 번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보니까 2000년 이후로는 이렇게 연속해서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연속해서 지준율이 인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지금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중국이 환경 규제 얘기 거의 꺼내지도 않고 네. 경기 완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리고 확실한 방점은 3월 달에 전인대가 열리는데 네. 그때 이제 좀 방점을 찍지 않을까. 경기 이제 뭐 어쨌든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선 좀 지준율 인하가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은행들에게 너희 기업들 대출 더 해줘도 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건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기업들은 뭐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는데 투자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에는 많은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겠죠. 기름도 쓰고 가스도 쓰고 뭐 철강도 쓰고 막 다양한 걸 쓰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꽤 많은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사실 2019년도에도 사실은 크게 회복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인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게 꼭 경기 둔화 때문이 아니라요. 공급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가 이게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 미국은 계속 증산을 해서 에너지 수출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사우디도 뭐 증산 한 해 만에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번에 결국 뭐 약간의 이제 감산에 좀 합의는 최소한의 감산이죠. 근데 어쨌든 오펙 입장에서도 계속 증산을 고수하는 좀 입장이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이게 좀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약간의 이제 업사이드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아마 미국의 어쨌든 이제 공급 쪽에서의 수출 확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것만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은 분명히 하방을 다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또 중국의 지준율도 이번에 인하가 된 것처럼 사실 지준율 인하에 가장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게 중국의 이제 상품 선물 쪽인데 네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하자마자 실제로 실시간 이제 데이터를 제가 뉴스로 좀 확인해 보니까 지준율 인하가 나오면서 이제 뭐 화학
뭐 선물 가격이라든가 네. 철강 쪽에서의 좀 가격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물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석유화학이나 철강주들한테 어쨌든 정말 가뭄의 당비 같은 그런 진짜 선물이 내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모멘텀도 없었고 뭐 대한유화도 그렇고 롯데케미칼, 포스코 네네. 그냥 신저가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거 여기까지 빠졌는데 또 빠질까 하다가 담궜는데 또 빠지고 그렇죠. 또 빠지고. 네네. 근데 어쨌든 지존율 인하라는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 석유화학이나 철강업종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멘텀을 만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 아랫단 쪽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 우리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 원자재에 의해서 이익이 늘어나기도 하고 원자재에 의해서 이익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계속 떨어진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향 조정되는 거죠. 네네. 계속 하향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그런 흐름을 본다면 원재료 비용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제 그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수익을 더 내는 그런 네.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 좀 반대되는 회사들 어떤 이제 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화학의 원재료를 이용해서 다른 또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가라든가 원재료 비용이 크게 떨어지면 그 이 매출 비용이 원가라고 그러죠. 줄어들겠죠. 예, 매출 네네. 원가가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네네. 때문에 그냥 같이 100을 팔아도 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 3가지 종목만 제가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될 때에는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소용이 네. 없지만 네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내려가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글로벌 경기가 뭐 심각하게 둔화되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사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이었다 약간 꺾이지 않을까 네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농심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음식료 회사가 원자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라면 점유율이 일단 올라갔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네. 뭐냐면 삼양 그 라면 그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네. 그게 빅히트를 쳐가지고 네. 라면 점유율이 사실 농심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맞아요. 4분기에 신제품 나오면서 다시 한 3% 회복돼서 좋고 거기다가 뭐 많은 분들이 이 라면 보면 라면 봉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석유화 그 원재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유가가 하락하면요. 이 포장재 매출 원가가요. 하락을 해가 돼가지고 이익이 20%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0% 떨어지면 농심의 이 포장재 매출 원가가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20% 그냥 버는 거예요. 네. 그런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농심 주가 좀 강한 것도 사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농심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효성화학입니다. 이게 프로판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폴리프로필렌 이게 이제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의 원료거든요. 이걸 네. 만드는 기업인데 프로판가스가 특히 사우디 아람코 같은 데서 지금 계속해서 계약 가격을 좀 낮추고 있고 네. 또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지금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좀 공급 강의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이 프로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원료로 만드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 굉장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거기다 주가도 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양 패키징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페트병들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페트병 그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이제 독보적인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페트병 용기를 만드는 원재료가 이제 PX라고 합니다. 파라자일린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정유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설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올해 엄청난 공급 강이 예상된대요. 근데 이게 PX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PX를 원료로 해가지고 그 펫칩이라고 있습니다. 네. 펫칩을 가지고 마지막에 페트병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페트병 가격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원재료 비용들이 그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네네. 펫칩 같은 경우. 근데 PX부터 이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펫칩까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펫칩 가격 급락을 이용해가지고 매출 원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 패키징 같은 회사도 2018년도에 좀 상당히 안 좋았지만 19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장지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 네. 말씀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따져봤습니다. 자, 증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뭐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뭐 파월 의장의 그 발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협상은 좀 잘 된다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일단은 이제 중국 증시도 좀 최근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대부분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13.5조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일각에선 11.9조 원까지 뭐 오늘도 보니까 보고서 보니까 과도한데요. 네. 너무 막 낮게 잡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낮게 잡았다는 거는 저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뭐 12조 원이 나온다고 해서 또 주가가 폭락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맞을 매를 다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삼성전자 포인트는 올해 2분기입니다. 1분기까지는 10조 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감익한다고 하는데 2분기부터 터닝하는지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쨌든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부양책을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오늘 이제 지준율 그 인하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한국 증시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중국에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나쁘게 작용했지만 이제는 좀 좋게 또 돌려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 좀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주 증시 보실 때 너무 이제 그동안 지난주 목요일까지 좀 비관론에 좀 빠져 있으셨다면 1월 지금 이제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이제 바이오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유한양이 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좀 아쉬운 거는 옛날 같으면 이런 게 터지면 다 같이 급등하는데 네네. 오늘 화학주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바이오주. 그러나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바이오주들도 좀 계속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 시간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다 같이 좀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